치과 의사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치과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치과 의사 말고 를 믿고. 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스마일미 치과 대표연장 황인영입니다. 치과 의사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들 하셨을 텐데요. 너도 치과 의사면서 치과 의사를 믿지 말라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뭘 믿고 치과 치료를 받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치과 의사 말고 진단 장비를 믿고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진단 장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치과 의사를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진짜로 치과 의사를 믿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치과 의사만 믿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치과에 가면 장비가 거의 많지 않았죠. 파노라마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찍는 장비가 있었지만 그 장비 하나로만 진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치과 의사가 눈으로만 보고서 충치가 있네요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치과 의사의 말뿐이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치과 치료라는 게 아무래도 비급여 치료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비급여라고 하는 거는 급여, 비급여를 나눌 때 쓰는 말인데, 이 급여라는 표현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과 치료는 결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치과 치료 자체가 비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과 치료가 비싼데 혹시라도 돈 더 벌려고 안 해도 되는 치료 하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 하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치과 치료라는 게 특징이, 우리 뭐 암 치료 같은 거 받을 때도 그런데, 암이라는 게 이미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늦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면서 암이 혹시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라는 게 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프다라고 느껴서 치과에 방문을 하면 늦는 경우들이 많아요. 충치가 너무 커져서 신경치료를 들어가거나 혹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씹을 때 아프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너무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바로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아주 안 좋은 경우엔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을 만큼 뼈가 없을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과 치료라는 게 아무래도 증상이 발현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 보니, 치료를 하자고 의사들이 권하는 때에는 환자분들이 별로 큰 증상을 겪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치료를 받으라고? 그걸 왜 내가 받아야 되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더 못 믿겠다. 없는 치료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래서 치과 의사가 말로만 하고 비급여 치료인데다가 거기다 아직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한테 치과 의사들 다 도둑놈들이다, 사기꾼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드렸던 진단 장비 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이 엄청 발달을 하면서 장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 예뻐서 찍으면 이게 어떤 꽃인지 알려주고, 나무를 찍으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치과 치료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겠죠. 이렇게 발전한 많은 진단 장비들이 있는데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그 진단 장비들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먼저 CT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T는 어떤 장비냐? 일단 파노라마라는 게 우리 입안을 찍을 때 3차원의 공간을 이제 2차원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CT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공간을 그대로 3차원으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노라마로도 앞뒤로 충치가 있거나 한지 이런 부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이 깊이 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임플란트 같은 걸 심어야 되는 경우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보는 데는 파노라마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는 CT라는 장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걱정들도 좀 하실 거예요. CT 들어는 봤는데 그거 찍으면 방사선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저선량 CT라고 해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CT는 굉장히 낮은 방사선만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냐면은 여러 번 찍어도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만 못하게 CT의 방사선량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찍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뭐 필요할 때만 찍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CT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내 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비는 큐레이라는 장비예요. 이 큐레이라는 장비는 충치를 감별할 때 자주 쓰는 장비인데, 이 큐레이의 특징은 세균에 대해서 형광빛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형광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치에서도 형광빛을 띄어서 우리가 충치를 확인하기가 좋은 거죠. 근데 이 세균에서 형광빛을 띠다 보니까 충치가 아닌 다른 부위들도 볼 수 있어요. 치석이 쌓인 부위나 혹은 플라그가 쌓여 있는 부위들. 제일 좀 특징적인 거는 치아에 금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치아에 금이가 있으면 그 미세한 틈으로 세균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세균들 때문에 이 금에서도 형광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비를 통해서 충치 치료나 금이가 있으면 크라운 혹은 신경 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EPT라는 장비입니다. 이 EPT라는 장비는 신경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EPT는 치아에 작은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통해서 치아가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면 정상인 거고요. 해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조금 높은 전류에서 증상을 느끼신다면 그런 경우는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신경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 입안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환자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안을 보고 싶어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진단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입안 사진도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많이 더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 더 신뢰도도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진단 장비를 통해 좀 더 신뢰감 있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치료해 주시는 치과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